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 속에 댓글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4월 임시국회 지금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먼저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 김기식 원장의 위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 쪽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일단 중앙선관위의 이제 독립적인 그 판단 기관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 관련돼서 적법성을 판단을 하는 선관위에게 이런 걸 공개적으로 물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물어본 상황이고요. 네.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기식 원장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마냥 감싸는 게 아니라 이걸 자진 사퇴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만약에 이게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 된다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야당 즉 국회의원분들 상당수도 아마 자성해야 되거나 일부는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지금 이 어떤 김기식 원장의 위법성 여부를 선관위에서 좀 판단하도록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찾아보기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관위한테 큰 과제를 준 것이 아닌가. 네.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 여부를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 이것을 넘긴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선관위 소속이라고 소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선관위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선관위에서 위법성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것을 청와대라든가 공식 발표를 한다면 야권에서 야권한테 불리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한테 유리한 그런 발표를 한다면 이것을 야당에서는 믿지 않고 그리고 검찰로 가져가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법성이 있거나 혹은 국민의 감정상 물론 관행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행상 이런 것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이런 유권 해석을 참고를 삼아서 앞으로 국정의 큰 틀로 보면은 홍준표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여야 정치권의 어떤 정치력을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사적인 단언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관련돼서 판단이 나오고 김기식 원장의 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 의원들이 하고 있는 관행으로 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김기식 원장의 거취와 함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의원님들도 입장 표명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관행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을 현재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깨끗한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과거의 것을 용서해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깨끗한 개혁 이미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런 과거의 관행으로 현재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인사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정과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결단, 선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에 대한 어떤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는데 일단 그 메시지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업무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 후보가 돼서 업무를 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오히려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기식 원장의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우리 문제가 지금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금융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판을 수용을 한다.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을 알려봐야 될 것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아닙니까, 금감원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대업을 위한 금융적폐 해소를 위해서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면 일부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야당이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확언을 하셨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거는 뭐 이게 내가 양보해야 하거나 뭐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위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금융적폐 해소를 위해서 한번 이런 과업을 맡겨보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선관위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의 김기식 원장의 거취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오자 이 김 원장을 사실상 사임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한국당은 뭐 지방선거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직접 브리핑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당은 기회로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것을 가급적 오래 끌고 갈수록 지방선거에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장관 청문회를 보면 대통령께서 제시한 6가지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거에 완벽하게 통과된 사람이 지금 우리 어떤 과거에 이렇게 점철된 그런 개인사를 보면은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언론청문회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언론청문회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라든가 국민의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거에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여기에 또 야당이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건을 선거 내내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인사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지금 취임식까지 마친 김기식 위원장이 중도에 하차한다면 그것 또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계속 고집을 한다면 지방선거 내내 야당의 공격의 소재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협치 또 개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당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한다. 이 개혁에 따른 이 저항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원장과 관련된 이 논란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관련돼서 동력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선거를 전적으로 의식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당의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적인 기구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기구고요. 거기서 판단이 나온다면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정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해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법조인들마다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종국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제는 이걸 정쟁화하지 않고 대통령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김기식 원장 거취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빚는 와중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간의 단독 영수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 이게 비공개였다가 이 중간에 좀 알려지면서 나중에 좀 공개가 됐는데 이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어떤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큰 국가적인 중대사가 지금 2주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개헌도 있고 정말 굵직굵직한 추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1야당인 한국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이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위직책으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인사청문회, 장관청문회부터 해서 한국당 보수 야당에서 한 3명 정도를 낙마시키면
협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인사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분은 한두 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이제 아쉽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통령이지만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 이것은 입법화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는 것은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개혁입법이 통과돼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본 초석이 깔리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쫓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준표 대표도 계속 여당과 야당의 3당 그리고 사자 회담을 계속 청와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주장한 것은 여당, 야당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전격적으로 홍준표 대표와 1대1로 청와대에서 회담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것이 뭐 성과가 없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주동 원내대표가 이제 뭐 야합회동이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적 불평이 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통이다,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야당들을 많이 만나려고 시도를 했고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폄하하면서 무슨 독재다, 불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 같은 당에 있었던 박주선 대표랑 같은 당에 있었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내가 만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 거사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뭐 다른 야당을 따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1야당에다가 상징적 의미로 협조를 구하는 태도의 모습까지도 폄하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안타까운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전국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뭐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브리핑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지금의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반도 뭐 여러 가지로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야당의 책임이다, 야당이 전적으로 뭐 문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야당이 어쨌든 이 부분들 정치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션은 야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대통령이 하는 거에 뭐 박수만 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호응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합리적인 협의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반대 의미인 사회주의 개헌이다, 관제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협의 가능성이 제로가 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키를 상당 부분 야당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좀 전향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이 민주당 당원들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또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또 마녀 사냥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김경수 의원도 검찰이라든가 고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또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해도 야당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특검을 요구를 할 것이고 과거에 여당이 야당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선거를 저도 여러 차례 주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봤지만 수많은 우리가 지금 다원 이익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후보, 네. 여당 후보, 가능성 있는 후보한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비를 합니다. 이 로비라는 것이 우리가 로비스트라는 것은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로비스트라는 것은 없지만 선거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실세라든가 측근들 그 스태프들한테 수많은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그렇게 보내왔고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네. 뭐냐면 정치인들의 핸드폰은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필명인 드루킹이라는 이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다가 나중에
특정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실세라고 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나한테 큰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과거처럼 댓글 조작처럼 이렇게 해서 김경수 의원이 이것의 주연이고 그 위에 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데 결국은 이것은 뭐 저는 김경수 의원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야당의 말도 일정 부분 일리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검찰 수사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저는 문재인 캠프에 들어와서 민주당하고 노사모 출신들을 돕는 그런 지금 필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열에서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김경수 의원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오늘 뭐 일제히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김경수 의원 뭐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야권의 이런 총공세의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권은 이제 한참 뭐 투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네. 신나는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야 구분을 떠나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합리적으로 실제로 그 피의자 지금 구속된 피의자와 연관이 있다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황이고 관련된 텔레그램 자료를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만 공개를 하면 바로 드러날 네. 것을 얘기할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접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명확하면 접촉이라는 건 의사 연락이 있고 상호 간에 뭐 의사 교환이 있으면 그걸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접촉이라고 말한다면 일방적 접촉이고요. 저는 일방적 접근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치인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있는 측근이 연락에 관련돼서 전혀 호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괜한 두절수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방적 접근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메시지 오는 거를 받았을 뿐이지 의사연락은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김기식 원장 논란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 여론조작 의혹까지 맞물려서 이 4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지금 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 대치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돌파구를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결국은 국정의 운영의 면은 뭐 야당도 있지만 집권 여당이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집권 여당이 그만큼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대통령제가 대통령한테 무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견제와 균형도 있지만 국회가 입법화도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반의 의미가 사실은 상당히 퇴색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선진화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야당이 했을 때 야당은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되면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슈 자체가 너무 큽니다. 개헌 문제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지금 개혁 입법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저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타협을 제1야당과 지금 모색을 해야 되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같이 얼굴을 맞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라는 것이 나쁜적인 거래가 아니고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서 일정 부분 내가 하나 포기하고 네가 하나 포기하라.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의 어떤 산물이 될 텐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민생이 제우선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민생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추경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국민들한테도 이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한국당 국회에 맡겨달라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3분의 2가 해야만이 통과가 되는데 여론적 압박으로 해서 한국당이 지금 손을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에 찬성해줄 그런 기미는 저는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정을 제의하는 그런 심정으로 야당한테 개헌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협의해서 가져와라. 그것을 대통령은 수용하겠다. 이런 사에서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추경 4월 임시국회가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추경과 더불어서 이 개헌이 가장 큰 뭐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하려면 데드라인이 사실상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전국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거래를 하고 뭐 여당이나 대통령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건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거래라든지 협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예 여지를 없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대화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것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거,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그리고 개헌이라는 부분도 모두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뭐 느닷없인 정세, 뭐 대통령의 뭐 포퓰리즘 인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에 있었던 거를 이제서 이행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발 개헌안을 내기 전에 미리 국회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읍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지만 개헌안은 최근에야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관련된 여당에 관련된 발목 잡기로만 보이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선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이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의 어떤 박원순 현 시장에 대한 협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민주당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아니겠습니까? 일단 TV 토론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TV 토론도 어차피 지금 박원순 현 시장이 앞서가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추격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나 이것이 지금 국민적 관심이 각 지역마다 지금 각각의 관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에만 집중되면 대통령 선거처럼 그러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될 텐데 서울은 서울대로 각 지역 뭐 충남은 충남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각 지역별로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워낙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또 최근에 김경수 의원 댓글 문제 이것까지 뭐 터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쫓는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추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띄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고 물론 민주당 소속 당원들은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심을 누가 담냐? 당심은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이 당심은 약간은 앞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에서 경선을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을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있으면 쫓는 자는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결선 투표라든가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과연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가 뭐 TV 토론도 했고 본인들이 이제 여론조사는 각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반전 카드를 내미는 그런 수순에 저는 와 있고 이것을 지금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박원순 현 시장을 겨냥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김기식 원장 그리고 민주당원의 이 여론 조작 의혹, 이 현안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 오늘도 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시장 후보가 아직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본인의 당 그리고 자신이 지금 출마한 당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을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서울시장 지지도도 같이 올리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은 아마 지지층에서도 지금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수의 유일한 후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민주당에서 떨어져 온 진보의 뭐 합리적 진보 아니면 그냥 중도적 진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있어서도 입장을 그때그때 밝히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색깔에 관련된 부분을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더 득표에는 유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